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홍보실의 이성민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항우영 홍보실에서 근무하면서 온라인, 언론등 홍보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출연연 영상의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영상 콘텐츠 제작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15년에 입사했을 때 원래는 홈페이지 전담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있던 부장이 너 영상 만들 줄 아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실수로 할 줄 안다고 했고, 그 덕분에 지금 집에도 먹다가 맨날 출장만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든 영상은 한 586개 정도 되고요. 총 조회수는 유튜브 기준으로만 2,537만 회, 기타 SNS 합치면 약 한 3, 4천만 회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항우연이 그동안 누리호나 천리안 위성, 마리랑 위성 등 굉장히 다양한 국민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나왔던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2015년도는 굉장히 유튜브가 아직까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요. 당시에 출연형 영상의 트렌드는 단순히 이제 시험 영상을 보여주는 거에 그쳤습니다. 당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2015년 12월에 7톤 엔진 연소 시험이 있었는데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카메라 찍은 거를 올리는 수준에서부터 항우의 영상 콘텐츠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당시 부서장의 그 부서 운영 철학에 의해서 시험 현장을 단순히 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7톤을 시작으로 70V 엔진 시험, 발사대 시험 등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은 시험까지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그래서 타 출연연에서 너네들은 시험만 찍어서 내보내도 조회수 잘 나와 좋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비판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콘텐츠를 발달하는 걸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CG와 인포그래픽 영상, 이제 2D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과학 상식 같은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인포그래픽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언론사에 제공하기 위한 게 사실 가장 컸었습니다. 엔진 연소 시험했을 때 엔진 연소가 어떤 과정이 이루어져서 가느냐, 파이로 시동기가 작동하고 노즐에 이제 연료가 공급되는 그런 방식들을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어 갖고 저희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리고 언론사에 제공해서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게 가장 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수행했던 거는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지면회의나 아니면 방송 뉴스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면은 하나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구원들이 직접 자기가 했던 것들을 설명하고, 이제 설명한 걸 바탕으로 이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만들자. 그래갖고 이제 인터뷰가 포함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유효했던 게, 예를 들어서 탱크 제작 관련된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신문지면으로 봤을 때 화면을 가득 채우더라도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20분 가까이 되는 정말 박사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담아주겠다 해갖고 만든 콘텐츠가 있는데, 그게 2018년도에 조회수가 20만 회가 넘는 굉장히 당시에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니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니즈들을 좀 인터뷰 영상들이 좀 풀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했던 거는 약간 다큐멘터리 영상, 인터뷰 영상에서 한 단계 진보된 영상일 것 같은데요. 일단 영상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고, 사실 이거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제 조선일보에서 누리호 3차 발사 때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날에 이제 유재한 기자가 아주 바쁘게 취재를 해갖고 당시에 그 발사 연기 문제를 해결한 연구원들 인터뷰를 짤막하게 실어서 아주 좋은 기사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이제 굉장히 긴 얘기가 있고 정말 그 과정에서 그들의 노력한 거를 좀 밖에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누리호 3차 발사 1주년을 맞춰갖고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어서 영상을 제작했었죠. 조회수 자체는 이제 한 2만 초반 정도 지금까지는 달성을 했는데, 이제 좋아요가 1,000개. 사실 이렇게 2만 영상의 조회수가 1,000개 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평균적으로 좋아요 숫자는
한 많이 달리면은 1% 아니면 뭐 0.5% 내에 달려도 좀 많이 달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퍼지지 않았지만 실제 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해주고 있다라고 좀 인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뭐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이런 것들 바탕으로 지금 뭐 상식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이제 내년에 6호, 7호, 누리호 4차 발사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에서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출연료 영상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모든 출연진들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갖고 스크롤을 가장 아래로 내리면은 대부분 있는 게 기간 소개 영상일 겁니다. 아니면은 배우들 나오고 또 연출 잘한 프로젝트 소개 같은 영상, 그럴 거예요. 그 이유가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당시에 이제 영상 콘텐츠라는 제작 개념은 기간 소개 영상밖에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유튜브 채널 나오면서 이 기관들은 유튜브를 그냥 영상을 아카이빙하는, 그냥 일종의 저장소 같은 역할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영상을 했고, 근데 이제 17년도 기점으로 이제 많은 출연원들이 정부에서 이제 SNS 같은 것들을 이제 평가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이용한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이제 기저 바탕에는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중앙부처들의 디지털 소통과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디지털 소통, 대부분 SNS겠죠. SNS를 이용한 소통을 평가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하라라고 격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출연료까지 내려온 거고, 출연료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환경에서 유튜브라는 트렌드가 떠오르니까 이 영상 콘텐츠 제작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던 거였죠. 여기에 더 불을 지핀 게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게 불이 지핀 이유는 사실 출연진들의 대부분의 홍보비 사용 내역을 좀 들여다보면은 당시에 오프라인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프라인 행사나 아니면 언론 홍보 쪽에 치중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오프라인 행사를 못 하게 되니까 그 오프라인에 써야 되는 돈을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졌냐고 보면은,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웃긴 얘기하다가 진지 얘기하면 채널이 망가지거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구독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텐데, 기관 입장에서도 기관 소개 영상 같이 막 진지한 거 올려다 뭐 원장 취임 영상 이런 거 올리다가 재밌는 영상 올리면은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캐 개념의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연구원의 과학하는 원년이라는 채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학하는 원년이 채널 같은 거 보면은 기존 원자력연구원 채널과는 다르게 굉장히 재밌는 영상, 브이로그, 인포그래픽, 아니면 원자력연구원과 관련된 과학 상식 같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나온 구독자가 10,000명 넘는 채널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캐주얼한 영상으로 단순 아카이빙 되는 채널을 떠나갔고, 이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탁영한 연구원 같은 경우 부캐를 만들고 본 채널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잘 사용하지 않았던, 방치되어 있던 채널 같은 경우에 사용 가능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융합연구원 같은 경우에 진짜 독특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라는 이제 게임을 이용해서 핵융합연구원의 케이스타 같은 것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래퍼를 섭외해갖고 핵융합연구원만의 뮤직비디오와 노래를 만든 그런 재밌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상 트렌드라고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출연연구원의 영상 콘텐츠의 트렌드가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느냐. 저는 그 이유를 크게 3가지 정도로 보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인력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출연료 홍보실의 경우는 부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인력이 순환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차인데, 저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 중에 하나고요. 부서장을 제외한 직원은 대부분 3년 내외로 옮기게 돼요. 예를 들면 예산에 있던 사람이 홍보실에 왔는데 영상 콘텐츠 담당을 한다. 사실 3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 만드는 거는 굉장히 시도하기 어렵고, 뭐 외부 업체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발전해서 업체에 의존한 시스템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담당자가 오래 있지 못하니까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종합대행 행사 같은 데서 이제 영상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뭐 평균화 시킬 수는 없지만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편당 500 정도,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좀 이제 잘 만들었다 싶은 거는 최소 평당 500 정도의 예산을 들여갖고 만드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굉장히 많이 들면 떨어지는 문제가, 사실 과학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여기가 전문 그 영상 작가들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이제 속칭 때깔 있는 보기에 좋은 영상을 만들기 좋지만
본격적으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꺼내갖고 그걸 이해하기 쉽게 포장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담당자가 그 부분 조율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제는 담당자는 이미 떠나 있고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연형 영상의 트렌드를 떠나갖고 대부분 그 시기의 영상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시기의 영상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요즘에 보면은 일종의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건데 아파트 노래 같이 굉장히 이제 반짝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또 조회수도 잘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영상 콘텐츠의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하루살이 영상들만 양산하다가 이제 과업이 끝나게 되고 업체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모조리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연들의 굉장히 좀 독특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이템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훌륭한 연구원 예를 들면은 K스타가 진짜 훌륭하고 멋진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만한 연구성까지만 굉장히 텀이 길어요. 그 굉장히 텀이 긴 연구를 주력으로 핵융합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템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YTN이나 뉴스 채널들이 굉장히 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가 다르게 이제 사건 사고들이 나오고 그 사건 사고들을 이제 영상 풀어내다 보니까 정말 아이템이 시도 때도 없이 떨어져 갖고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데 행렬연구원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같은 유사한 사례로 뭐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보시면은 두부 갖다 놓고 에드워드랑 그 기타 연구 요리사들이 계속 똑같은 요리를 만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출연원들의 상황도 그거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재료로만 뭔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요리에 이제 한계점이 도달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기 앞서고 콘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제 생각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출연형이 어떤 영상 트렌드를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진 입장에서 굉장히 여러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담당 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충주맨이나 아니면 KTX 같이 요즘 굉장히 떠오르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요. 그 채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담당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지금 영상 콘텐츠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고민하고 이제 직접 촬영도 하고 출연도 하고 그런 분들이지 출연연에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유튜브 채널도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없이 그거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담당이 계속 바뀌다 보면은 영상의 어떤 방향이 흔들리게 되고 채널을 계속해서 구독했다는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혼란성이 올 수 있는 다중인격자적인 채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되죠. 결국에는 누군가 하나가 운영을 하고 방향성을 생기고 어떤 하나의 하이트리를 만들고 거기서 뻗어나가는 트렌드를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업체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충주의 KTX 같은 영상 보시면은 기존의 중앙무초 영상들이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앙무초 영상들 보면은 굉장히 촬영도 잘하고 편집도 유수하고 정말 방송국에서 나오는 영상 보는 것 같은 느낌 들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돈을 많이 들이고 스태프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정작 조회수가 잘 나오는 충주맨 같은 채널들 보면은 촬영도 그냥 혼자 고프로 들고 다니면서 찍던가 이것도 고프로 찍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되게 웹캠 같은 걸로 찍고 또 핸드폰으로 찍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조회수가 잘 나오는 이유는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 때깔 좋은 거 찾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재밌거나 아니면 메시지가 뚜렷하거나 이제 직접 기획을 하고 직접 촬영을 하는 그러니까 업체에 의존해서 탈피해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체성이 확립되고 국민들과 직접 진실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누리호도 저희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은 자기 표절의 영속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똑같은 영상 만들 수밖에 없고 저도 요즘 만들다가 좀 뭔가 시나리오 생각이 안 들면 옛날 영상 찾아보고 이제 좀 우락가이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침마다 이제 논문 찾아보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출연 연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훌륭한 연구 성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년짜리더라도 되게 훌륭한 연구 성과들이 있고 이제 그런 성과들을 영상 콘텐츠를 뭐 인포그래픽으로 하든 말로 하든 뭐 그림판에 낙서로 그려서 표현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풀뿌리 민주주의 같이 풀뿌리 연구에 대한 출연연에 속해 있는 풀뿌리 연구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연연 영상 콘텐츠 만들면 굉장히 훌륭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는 연구원들이 직접 나온다는 느낌을 줄 수 없는데 이제 영상 콘텐츠는 연구원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연구원들 입장에서도 내가 직접 하고 싶은 얘기들 내가 정말 어려웠던 거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언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걸 하면은 지면의 한계나 시의성 때문에 놓쳤던 것들을 이제 출연원들이 직접 이제 보완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툴로 영상 콘텐츠가 자리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